은퇴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온 정만규는 늘 누군가를 태우고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리듬이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내게 갑작스러운 단절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을 이유도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사라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해외에서 살며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은 불필요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TV를 켜두었지만 소리는 허전함을 가리는 가짜 벽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으며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무기력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다가 나는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안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난 지금 살아있지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기분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불빛이 켜진 가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 흐름에서 이미 멈춰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나는 텅 빈 국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 남은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축 처진 어깨. 거울 속 내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던 걸까요? 나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뭘 더 할 수 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몸은 굳었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씨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타오르는 무언가. 그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막연히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뛰는 감각.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루의 목적. 스스로를 되살리는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산책을 해볼까? 운동을 해볼까? 아니면 동네 경로당이라도 가볼까?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진 않겠다.
그 말은 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진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거울 속 내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익숙한 골목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콜라텍. 간판 아래쪽으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밝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콜라텍이라는 곳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춤을 추러 간다는 곳. 하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갈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표정으로 춤을 출까?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그녀는 내 모습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이세요? 들어가 보세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한껏 커지며 뒷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였습니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70대, 8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짝을 이뤄 춤을 추었고 누군가는 혼자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슬프거나 처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웃음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춤을 추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안쪽으로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춤이라는 걸 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도 춤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손사래를 치며 피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곤 했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춤을 춘다는 게 가능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작을 따라 해보려 했습니다. 왼발을 내디디고 오른발을 따라 붙였습니다. 그런데 박자가 엉망이었습니다. 발은 꼬였고 몸은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처음이세요? 돌아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계심이에요. 여기서 춤 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버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춤은 잘 추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오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살려고 오는 거라니. 그 한마디가 나를 단번에 풀어놓았습니다. 춤을 잘 춰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오계심 선생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왼발, 오른발.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왼발을 내딛고 오른발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박자는 나중에 맞추면 돼요. 일단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녀의 격려에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스텝은 서툴렀고 동작은 굼떴지만 그래도 나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있던 세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콜라텍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도 갈까? 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고 걸을 때도 허리가 덜 굽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걸까요? 몸만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깨어났습니다. 콜라텍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분은 나처럼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었고, 박 선생은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춤을 추다 쉬는 시간이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이고, 정 선생. 오늘은 발놀림이 제법인데요. 김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박 선생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과 그리운 기억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춤을 출 때 여성분과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순간 나는 내가 여전히 한 사람의 남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리드하고 함께 호흡하는 존재.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계심 선생이 내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눈빛부터 다르세요. 살아계신 눈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삶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다시 열리고 마음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구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달랐습니다. 콜라텍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고요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불 꺼진 방, 텅 빈 거실, 아무 소리 없는 공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나는 현관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세계에서 왔는데 이곳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대비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푸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이겠지요.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나누는 사람들. 나에게는 더 이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콜라텍에서의 즐거움이 클수록 집의 적막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이 더 외로움을 데려오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콜라텍은 분명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웃었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콜라텍에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두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하루는 다시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왜 안 와요? 다들 찾았어요. 오계심 선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누군가 내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사실, 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며칠째 콜라텍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집이, 그 적막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으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알아버리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TV만 멍하니 바라보던 어느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오계심. 아버님,
저 개심이에요. 요즘 왜 안 나오셔요? 아, 그게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에이, 거짓말. 목소리 멀쩡하시네. 다들 아버님 찾았어요.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규 씨 어디 갔냐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았다고요. 내가 없는 걸 알아챈 사람이 있다고요. 아버님, 우리 같은 나이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자 익숙한 트로트 선율이 쏟아져 나왔고 오계심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구먼, 우리 아버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은 그냥 춤추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오는 통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덧 콜라텍에 다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는 매주 3번 어김없이 그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노래가 나올까, 그런 생각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굳었던 몸은 조금씩 풀렸고 스텝도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서툽니다.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 젊은 사람들처럼 멋지게 턴을 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요. 며칠 전 오계심 강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본인은 느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딴 사람이에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고 굳어있던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요? 콜라텍은 내게 춤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줬고, 웃음을 되찾게 해줬고,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돌려 줬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춤출 겁니다. 잘 추려고가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고도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78세, 누군가는 늙었다고 말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